고용 쇼크가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째 10만 명 선을 맴돌고 있고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한파, 과연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이 고용 상황을 보면 이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에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쇼크다라는 얘기를 내뱉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고용 절벽, 고용 쇼크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라 추세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는 본 예산 이외로 추가 경정 예산, 일자리 추경을 편성을 했죠. 이 돈만도 1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나쁘지 않아요. 전기 대비 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시점에서 정확한 고용 지표의 부진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몸살이 났다. 그러면 병원 가서 어디에 몸살이 났는지 원인, 정확한 의사의 처방과 진단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 고용 쇼크에 대해서 당, 정, 청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자리 감소세의 추세를 보니 주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 일용직, 임시직, 굉장히 저임금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취업자 수는 여전히 크게 늘지 않고 있고 또 실업자 수는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통계 수치가 이런데 실제 상황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1월을 제외하고 상반기 내내 좋지 않습니다. 거의 10만 명대 수준에 이제 그치고 있는데, 이거 통계 지표의 함정이라고 해서 이 통계가 다 맞는 거냐? 통계 지표에도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함정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취업자 수, 신규 취업자 수 통상 한 3, 40만 명 정도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정상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되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보게 되면 고용지표 가운데 취업자 수 통계에 포함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을 근무하면 취업자 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엄마, 나 오늘 1시간 일하는데 나 취업했어. 일자리 잡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단순 알바 자리구나.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이 얘기는 통계치보다 실제 현장에서의 고용 상황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일자리 추경이 없었다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역성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의 함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추세를 좀 보게 되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한 30만 개 월 평균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월 들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상반기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취업자 수가 14만 2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여기에다 실업자 수는 IMF, 국제통화기금 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죠.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고용 쇼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꼽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경제 생산 인구라고 하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의 이런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고용 지표의 부진을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로 보기에는 이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만 15세부터 64세 이상 인구를 얘기하는데 지난해부터 감소인 거 맞고요. 이제 오는 2020년이 되면 한 24만 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요. 2024년이 되면 34만 명 급감하는데 이런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추로는 미리 예견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 인구 구조 이외에도 지금 짚어볼 수 있는 게 너나 알고 알다시피 자동차 그리고 조선과 같은 우리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던 이런 이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제조업이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 이유지 이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용부진의 어떤 전적인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렇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저희가 찾아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현 정부 출범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일자리 감소로 몰아가는 건 아직 섣부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급격한 인상의 파장은 분명히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걸 이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가세를 좀 보게 되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과 굉장히 밀접한 업종이죠.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분들의 취업자 수가 6월에만 3만 1,000명이 줄었는데요. 7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임시직은 지난달 13만 명이 일자리가 감소했고요. 일용직 근로자 수가 11만 7천여 명, 감소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주로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 고용층, 저소득의 어떤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이 긴급 경제 회의를 주도를 했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대안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 저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지금 그러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3%를 유지하고 있는 건 기획재정부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국의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건 기획재정부 자료를 그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세웠던 연간 32만 개 일자리는 만들어내겠다. 이게 실현 가능하냐? 만약 이게 실현 가능하려면 하반기에 월 평균 5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 지금 일자리의 4배, 3, 4배 이상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하고요. 정부 역시 쇼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용부진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청와대가 약간의 변화 기류는 보입니다. 일단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적 쇄신을 단행해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분명히 변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러나 지금 이 제대로 된 진단과 그리고 이제 해법이 나오고 있느냐. 아직도 정부는 이제 최저임금 쇼크나 주당 근로시간 감축은 떼어놓고 그 외의 요인을 갖고서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추가로 추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는다거나 어떤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일자리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다만 이렇게 일용직, 임시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면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얼마나 나올지 또 생계 지원 방안은 어떤 게 나올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고용 쇼크에 지금 3조 9천억짜리 일자리를 미리 올해 1년도 되지 않아 일자리 예산을 다 쓰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한 건 에코 세대 문제라고 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한꺼번에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 일정,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어떤 목표 재설정과 정책수단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혁신성장을 주도할 기업들에게 단금과 채찍이 동시에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 채찍 1번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글로벌 무역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이제 자국 무역 우선주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지금 그나마 근근히 우리 경제를 받들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 중소기업의 어떤 애로점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 규제개혁을 통한 일맛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다양한 법안,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풀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